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금 시점에서 시장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는지 세 가지 체크리스트 알아볼게요. 오늘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체크리스트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반도체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는 아무래도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전일 6% 하락을 했었는데 간밤에 또다시 한 2%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전일 이제 소외받았었던 섹터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그 흐름, 오늘도 좀 이어질까 질문 드려볼게요. 먼저 우리 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늘 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 장도 일단 반도체주가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에서 하락폭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락폭에 비해서 반도체 섹터의 하락폭이 좀 더 큰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000에 근접을 하면서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조금 더 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오늘도 엔비디아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관련돼서 반도체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단기적으로 올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반도체주가 이제 기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반도체주에 이제 가리면서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었던 그런 이제 종목 중심으로 순환매가 일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엔터나 게임, 조선 같은 그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이제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의 AI 열풍이 일단 끝난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반도체주로 가겠지만 그 전까지는 아마 반도체주가 아닌 종목 쪽에서 아마 순환매가 좀 더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것도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소외된 섹터에서 어느 정도 순환매가 돌 거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지금 눌릴 때 반도체 저 PBR 오히려 기회라고도 보시는 건가요? 일단 조금 조정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저가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반도체 어제 일단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당분간은 소외된 섹터에서 우리가 시장 이기는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요. 사실은 시장을 따라가야 되죠. 근데 시장 따라가자.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셔야 되는데 지금 가장 큰 흐름은 사실은 반도체가 가장 큰 흐름을 갖고 있고 가장 큰 줄기로 가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빠졌을 때 왜 빠졌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 왜 악재로 빠졌느냐, 수급으로 빠졌느냐. 왜 빠진 거예요? 그냥 많이 올라서 빠진 거죠. 그러니까 900불 넘어갔는데 리포트상 보면 미국도 목표가가 엔비디아가 900불이 최고로 높은 리포트였고요. 근데 900불을 상회하다 보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 지금 CPI 발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이제 FOMC도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도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 투자하는 사람들도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500불 넘어갈 때도 비싸다 그랬습니다. 근데 900불 가니까 또 비싸죠. 그래서 또 한번 쉬어가는 국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800에서 900불 사이를 저는 이제 좀 약간 매물을 소화하면서 조금 더 한번 다음 단계 스텝을 위해서 좀 쉬어가는 기간 조정을 좀 갈 텐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이제 엔비디아 영향을 받으면서 좀 하락을 했지만 저는 SK하이닉스 어제 보니까 추세 별로 안 무너졌고 이 정도면은 잘 견조하다. 오히려 빠질 때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꼭 담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적어도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은 한 30%는 포트에 갖고 계셔야 소외받지 않으실 거다.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채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엔터, 조선, 게임 어제 잠깐 올라왔는데 화장품은 원래 좋은 회사들은 계속 좋았죠. 게임 회사도 보면 사실은 일부 회사만 좋았고 크래프톤은 원래 이제 현금 흐름이 워낙 좋고 돈도 많이 벌고 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리바운딩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크래프톤 사시라 그러면 잘 손 안 나가죠. 원래 밑에 있는 종목들이 원래 손이 잘 안 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한 10% 정도, 그러니까 엔터든 조선이든 게임이든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에 포트의 비중을 한 10% 정도는 담고 가시는 게
이제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예. 메인 섹터가 되긴 좀 어렵습니다. 여전히 엔터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좀 시간을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당분간은 반도체 바이오 섹터 중심으로 조금 좀 집중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PBR은요? 저 PBR은 그냥 길게 보셔야 됩니다. 길게. 예,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했는데 정부에서 지금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이게 저 PBR이 바로 해소되는 게 아니고 뭐 가버넌스 이슈부터 시작해서 일본과 다른 여러 구조가 있고요. 그 일본을 따라하는 걸 지금 해외 언론에서 지금 사실은 좀 비웃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효과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은 뭐 금융주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어서 4대 은행주 보면 지주사들 이쪽은 뭐 금융지주사들은 좀 그나마 좀 빠질 때마다 모아가셔도 충분히 정부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쪽이기 때문에 그쪽은 그런 쪽으로 좀 선택을 해보셔서 이것도 포트를 이렇게 많이 구성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중 조절이 관건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주총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하잖아요. 네. 그 관점에서 봐도 금융주가 제일 낫다. 그러니까 정부의 입김을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이제 4대 뭐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금융주 정도가 될 거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강제로 안 하면 안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그거를 그렇게 밸류업 PBR이 0.2, 0.3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예, 그런 회사들 뭐 건설주들 보면 뭐 GS건설이 0.2, 0.3 정도 할 텐데 그런 회사들 골라서 사놓으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뭐 신한지주라든지 KB금융이라든지 이런 금융지주사들이 오히려 지금 정부 정책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쪽으로 좀 베팅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건희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비중 조절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반도체는 잠깐 쉴 뿐이지 큰 물줄기로 봤을 때는 이어진다. 한 30% 담아놓자 말씀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임 대표님은 지금 포트에 어떤 종목,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세요? 일단 뭐 반도체 관련돼서는 뭐 HBM3 관련된 뭐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다 관심을 일단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한미 반도체. 네, 뭐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레이저 관련된 그런 부분은 지금 HBM3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3D DRAM 쪽으로도 같이 이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저 관련된 쪽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가 뭐 올해 내내 아마 계속 관심을 가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실적이 나빴던 게 이제 가장 큰 이유고요.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생산이 정상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기존의 이제 HBM3나 이제 DDR5와 같은 그런 이제 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관련돼서 이제 후공정 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전공정 업체도 같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보고 있고요. 뭐 저 PBR 관련돼서는 올해 내내 아마 관심 사항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계속 관련된 내용들이 좀 이제 중간중간 이제 발표가 될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주가는 좀 큰 뭐 좀 출렁거림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 이제 이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저 PBR이 되면 저 PBR이 된 이유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는 그런 저 PBR 같은 경우는 굳이 뭐 투자하실 때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저 PBR 종목 중에서 실적 개선이 확실히 보여지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뭐 일단 저 PBR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섹터나 아니면 그 지주사 중에서 이제 계열사 지분이 좀 많은 그러니까 계열사가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이제 회사들이 많은 그런 회사 중심으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PBR도 저 PBR 나름이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건희 대표님은 지금 현재 이 반도체, 바이오 봐야 된다고도 말씀 주셨고 소외 섹터까지 우러러 봤을 때는 어떤 종목 마음에 드세요? 일단 지금 뭐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뭐 반도체 쪽에 많죠. 종목이 뭐 SK 하이닉스를 사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가 조정 나오면 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요즘에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기관 수급이라든지 연기금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프로텍이라는 종목이 좀 많이 눈길이 가고 있고요. 프로텍. 예, 프로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 시가총액 한 5,800억 정도 되는데 후공정단이라든지 이제 본딩 관련돼서 이제 신규 수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뭐 SK 하이닉스와 동반 성장 가능할 걸로 보이고 있고 그 삼성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객사로 갖고 있고 그다음에 ASE라든지 암코 같은 이제 전 세계적인 후공정 업체죠. 네, 그런 업체들과도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니까 약간 제2의 한미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스페타시스 최근에 급등했다가 다시 조정을 어제 강하게 받았는데 엔비디아 영향을 좀 많이 받죠. 엔비디아 납품하는 업체이니까
여전히 근데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보면 뭐 바이오에서는 그럼 뭘 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답안지 다 나와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편합니다. 그냥 우한양의 오스코텍 이런 거 사놓으시면 네. 예, 뭐 어차피 이제 신약 승인돼서 판매되면 로얄티 받을 거다라는 이제 로드맵이 있는데 아직도 못 믿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알테오젠도 다 얘기가 나왔는데 못 믿어서 못 사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답안지 보여주는 거를 사시는 게 편하고 괜히 엄한 데 가서 지금 뭐 이렇게 하셨다가 예, 학회 끝나고 나면 도로 다 빠지는 경향 맞습니다.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케 관련 종목들은 단기 이슈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정도 보시고 나머지 이제 뭐 엔터가 됐든 뭐 아니면 뭐 조선이 됐든 본인이 잘 아시는 것 쪽에서 한 10% 정도 비중을 담궈 놓으시면 네. 소외받지 않는 정도로 이제 가시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신약 키워드 달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주인가요? 프로텍이요. 네, 네. 예, 프로텍과 이수페타시스 말씀 주셨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체크리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원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 정말 돋보였던 섹터 중에 하나가 원전이 아닐까 싶은데 AI 전력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또 다른 해결책으로 원전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흐름 이어질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이건희 대표님, 원전주 어제 급등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연속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어질까요? 네, 어제 보면서 약간 코미디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간 이유가 보면 뭐 BHI도 마찬가지고 발전 관련 기자재 때문에 올라갔지 원전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죠. 그죠? 두산에너빌리티. 예, 수주 자체가 복합 화력 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LNG랑 뭐 이제 석탄 같은 거, 석유 같은 거 떼서 만들 수 있는 화력 발전소에 가스 터빈을 한 1,500 납품을 했고, 그다음에 BHI도 관련된 이제 보일러 시설 이런 것들 납품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온 건데, 이 뭐 본의 아니게 이런 발전 관련된 회사들 보면 원전 관련주로 다 묶여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전혀 상관없는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게 지금 핵심은 원전이 아니라 전력 부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부족한데 그럼 뭘로 해결할 거냐? 그럼 CO2 배출 안 되는 건 뭐 그나마 좀 공해 물질이 덜 나오는 거는 원전밖에 없지 않냐라는 대안이 나오고 있고, 전 세계 여론이 그래도 원전을 다시 해야 돼.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터진 지 꽤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잊어버린 거죠, 이제 또. 예, 항상 그렇습니다. 난감한 건가요? 예, 체르노빌 터지고 나면 또 한참 있다 잊어버리고, 또 이제 후쿠시마 터진 지 한 10몇 년 됐으니까 또 잊어버리는 건데, 이게 이제 원전에 대한 관심은 증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원전 선진, 여전히 미국은 50년대 이후로 한 번도 원전을 지은 적이 없고요. 예. 우리나라에 원전 수출한다고 하는데 웨스팅하우스 계속 지금 딴지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경수로 원전은 다 미국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를 국내에서는 쓸 수 있지만 수출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여전히 발목이 잡혀 있다.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원전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 더 큰 전력 문제를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저는 안타깝게 원전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히려 주가가 더 못 갔다. 여기는 발전부터 시작해서 뭐 담수화 이런 설비까지 굉장히 그 사업 포트폴리오가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이 한 200만 주 이상 들어왔고 기관이 160만 주 들어왔다는 거는 중동에 이제 드디어 두산에너빌리티가 발전 기자재를 팔기 시작했구나. 그런 이제 스타트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사실은 두산에너빌리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늘도 매력 있는 자리다. 어제 거래 터졌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붙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는 개별적인 이슈로 떼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저희가 좀 들어볼게요. 예, 일단은 이게 원전이 아니라 전력 문제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제 원전은 하자라고 해도 이게 지으려면 5년 이상 걸립니다. 예. 준비하는데 3, 4년 걸리고요. 짓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원전 짓는 거 보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얘기 나왔던 게 아직도 이제 뜨고 있죠. 네. 예, 그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전력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전은 사실은 좀 뭐 못 사는 나라들이라든지 뭐 동구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사실 이제 스타트해도 오래 걸린다. 프로젝트들은 많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거기 과연 얼마나 발을 담글 수 있을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고 계시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그렇다면 임 대표님은 원전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세요?
일단 원전이 뭐 최근에 이제 AI하고 데이터 센터 통해서 이제 전력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픈 AI 같은 경우 지금 하루 움직이려면 뭐 50만 킬로와트 정도가 이제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의 일반 가정에 한 17,000배 정도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구글 같은 경우도 현재 생성형 AI를 통해서 뭐 모든 검색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290억 킬로와트 아워 정도의 이제 그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뭐 웬만한 국가의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지금 AI가 갖다 끌어 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제 우려감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원활한 전력 확보를 위해서 원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건 맞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제 원전이라는 테마를 보면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원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글로벌로 보면 현재 RE100이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캠페인 비슷한 형태로 이제 많이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RE100이라는 거는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100%를 이용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원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 뭐 구글이나 애플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글로벌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이 RE100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원전 없이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이제 제품을 만들고요. 만약 그 신재생 에너지로 제품을 못 만드는 거는 우리는 갖다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뒤집어 얘기하면 국내 입장에서 보면 수출도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인 이제 제품 수출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보면 과연 이제 RE100 시대에 원전이 맞겠느냐라는 의문점은 좀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또 하나가 지금 원전을 확대를 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게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꼭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고준위 폐기장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는 이제 원전에서 발생하는 이제 방사성 물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부분이고요. 유럽 지역 내에서 이제 텍소노미라는 걸로 해서 지금 원전을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지금 뭐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반드시 있는 게 고준위 폐기장이 있는 걸 필수적 요건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준위 폐기장이 있으면 친환경으로 인정을 하고 만약 없으면 친환경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국내에는 고준위 폐기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전을 더 짓고 싶어도 이런 고준위 폐기장이 없는 상황에서 원전을 질 수 없다라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테마다라고 보면 물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이슈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으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원전 봐야 된다 말씀 주신 거고 이슈가 나올 때마다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좀 주목해볼 만한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어렵다. 그런 이제 에너지원 아닌가라는 생각. 예. 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세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 보면 뭐 그러니까 큰 업종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는 있는데 만약 뭐 원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대표적인 두산 에너빌리티나 아니면 한전 뭐 KPS 같은 정도가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KPS 이슈 나올 때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보자 말씀 주셨고 그럼 이건희 대표님 앞서 우리 전력난도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력난 때문에 지금 원전까지 온 건데 전력기기 어제도 강했고요. 네. 변압기, 전선주 관련해서는 뭐 연일 상승입니다. 지금 재룡전기나 HD 현대 일렉트릭,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흐름이 참 좋은데 네. 넓게 봐서 이 전선, 이 변압기 쪽으로 눈여겨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거기 이제 시세가 꾸준히 많이 났죠. 이제 많이 났는데 거기를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사실 뭐 계산을 계속 하겠죠. 예. 물론 이제 수주 물량이 얼마나 더 늘어날 거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계산을 할 텐데 HD 현대일렉이 가장 대장이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조정을 받을 때마다 또 미국에 또 지사도 있고 공장도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대장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전력기기들은 변압기 관련된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다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저평가돼 있다고 평가되는 종목은 오히려 LS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주 LS가 지금 포트폴리오 굉장히 좋죠. LS 전선이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선 수요도 같이 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베트남 쪽도 풍력 발전 굉장히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력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딜 눈여겨볼까 계속해서 힌트 찾아보는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원전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우리 오늘장 투자 포인트도 한번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각으로 시장을 들여다봐야 될지. 아무래도 반도체 지금의 쉼이 조금 두려운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들고 있지 않다면 지금이 기회인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어떻게 들여다볼까요? 먼저 이건희 대표님. 일단 뭐 조정이 만약에 더 나올 수도 있죠. 오늘 이제 뭐 엔비디아가 한 2% 정도 더 빠졌고, 물론 시간에서 조금 올라오곤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TSMC가 어제 5% 빠진 거는 TSMC가 나빠서 빠진 게 아니라 전기요금 올린다 그래서 대만에서 네, 전기요금을 30% 이상 올린다고 하니까 좀 주가가 조정이 세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미 어제 우리나라가 지금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SK하이닉스가 양봉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오늘도 빠지면 다시 올리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 초반에 빠져서 나오면 오히려 지금 매수를 해보시는 게 더 뭐 적절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기회로 삼는 날일 수도 있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흐름 체크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임 대표님은 오늘장 필승 전략 세워본다면 어떻게 네, 볼까요? 일단 뭐 반도체 관련 쪽은 아마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반도체 관련된 종목에 비해서 국내 반도체 업종들이 이제 그렇게 상승폭이 크질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예. 하락폭도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반도체가 조금 쉬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어제와 비슷하게 그동안 이제 못 올랐었던 저가 관련된 이제 테마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 차원에서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 아직까지는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CPI와 FOMC 그럼 확인하고 좀 네, 시장에 하시는 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일단 뭐 오늘 밤에 네. 이제 CPI가 있으니까요. 그걸 확인하시고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장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CPI 발표도 오늘 밤 9시 반에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 좀 체크해 봤습니다. 그 안에서 반도체 기회로 잡아보자 두 분의 의견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힌트로 잡아보면서 오늘장 체크리스트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